자, 오늘 이재명이 2심에서 무죄가 나와버렸습니다. 이재명이 2심에서 무죄가 나와버렸어요. 나라 꼬라지가 정말로 심각하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이미 선고받았던 사건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2심에서 갑자기 그랬던 사람이 아예 무죄로 180도 뒤집힐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남들은 얼마나 될까? 이런 경우가. 자, 최근에 3년 동안 형사 항소심 판결 사례를 살펴봤더니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사건이 2심에서 완전히 그냥 무죄로 완벽하게 이렇게 뒤집히는 확률은 약 1.7%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재명 앞에만 가면은 이 나라의 법이 항상 어떻습니까? 그렇죠. 맨날 무한하게 시간 끌어주고 판사도 계속 해가지고 바꿔주고 마음대로 재판에 불참을 해도 두 번, 세 번 계속 편의를 봐주고 시간을 질질 끌고 그렇게 합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그런데 일반인들도 저런 황제 재판이 가능합니까? 일반인들도 저런 황제 재판이 가능하냐고. 왜 이재명이 앞에만 가면은 그토록 보기 힘든 특혜, 시간 끌기, 뭐 재판의 불참, 기적 같은 확률의 결과 이런 것들이 왜 계속 연달아 가지고 나올까요? 기적 같은 확률이 왜 이재명 앞에만 가면은 계속 연달아서 나올까? 이 나라 사법부 판사들이 공정하지가 못하고 썩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정치 이념을 담아가지고 이것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을 한단 말이죠. 자, 원래 정치권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이재명의 오늘 2심 사건이 무죄로 뒤집히는 거는 도저히 어렵다. 그렇게 무죄 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게 대다수였습니다. 그게 당연하죠. 보통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래 이 재판을 걱정을 해도 어떻게 걱정을 했냐면 유죄는 당연히 유죄가 뜨겠지만 대선을 비롯해가지고 정치 출마하는 데는 영향이 없도록 100만 원 미만으로 그러니까 억지로 솜방망이 처벌 때리면 어떡하냐, 벌금형이 아주 적게 들어가면 어떡하냐, 사람들이 이 정도를 이제 걱정을 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뻔뻔하게 아예 무죄 판결을 때려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거는 좌파 판사들이 아예 무죄 판결을 때려버렸는데 이게 그러니까 나라냐 이 말입니다. 정말로 비참한 유사국가의 모습이고 법치 코스프레 국가 그 자체 아닙니까? 골프부터 백현동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사법부의 횡포라고 표현을 하죠. 법조계에서도 정신나간 판결이라고 대한민국을 뜨고 싶을 정도라고 제정신 박힌 법조인들이라면 누구나 이거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그러니까 이번에 2심 판사가 어떻게 했느냐. 이재명 변호사 노릇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판사가 이재명 변호사 노릇을 해주고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서정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약 일주일 전에 이런 걱정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호남 출신 판사들, 우리법 연구에 경력이 있는 판사들이 무려 2명이나 있더라. 이래에 그러니까 참 찝찝하고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러니까 전라도 판사가 위증 교사를 했던 그 이재명을 갑자기 그러니까 뜬금없이 무죄를 줬던 것처럼 법리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오늘 2심에서 이재명은 명백하게 유죄 판결이 나와야 되는 범죄자가 맞는데 마치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조선시대 고을 원님 재판처럼 돌아가 버리니까 우리나라 정치 판사들의 현실을 봤을 때 이게 혹여나 무죄가 나오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혹시나 했었는데 이게 진짜 그러니까 현실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쇼킹한 사건입니까? 무죄가 뜨면은 안 되는 사건이었죠 이게. 자,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러분들 사실 저 유튜버 얼음사이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요즘 들어가지고 이재명 재판 얘기는 별로 안 했던 거 뭐 눈치 빠른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그랬냐면 저 역시 사실 오늘 26일 오늘 재판에 별로 그다지 큰 기대를 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느냐. 한국은 이미 여러분들 법치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죠. 제가 그런 거 뭐 기대 걸 짬밥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를 보는 눈이. 한국은 이미 그러니까 법치 국가가 아니잖아요. 이 나라에서 그러니까 법적인 논리, 명백한 사실관계, 앞뒤 정황, 누가 진짜로 억울한 사람인가 이런 게 대한민국 재판에서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젊은 남자분들 여러분들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젊은 여자들이랑 만약에 좀 나쁜 여자를 만났어. 무슨 문제가 생겼어. 사실상 그러면 이 나라에서 남자를 상대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냥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돌아가죠. 유죄라는 거를 미리 깔고 들어가 버린다고. 검찰도 그렇게 하고 판사들도 그렇게 해요. 대한민국 공부 끝판왕이라는 애들이 그딴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그리고 자, 뭐 개인적인 문제 예시를 한번 이렇게 들려드린 거고 정치적인 문제가 엮였을 때도 어떻습니까? 그다지 이 나라 판사들이 믿음이 안 가죠. 이재명 좌파 앞에 가면은 특히나 모든 법이 정지되어 버린다라는 거야. 자기들 판사들 자기들부터가 이 40대 판사들 50대 판사들이 안타깝지만 정치적인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거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굉장히 정치 성향이 편향적으로 짜여져 있는 애들이 되게 많다고.
그 좌파 앞에 가면은 모든 법이 정지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고무줄처럼 이거를 그러니까 기준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귀걸이로 걸었다가 코걸이로 걸었다가 그 기준이라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단 말이야. 억지로 그 규정을 얼마든지 해석하고 구부리고 적용하고 늘리고 갖다 붙일 수가 있거든. 그거는 오직 좌파 판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법조문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명백한 성문법 국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지. 제가 예전에 20대 초반 때부터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국은 성문법 국가가 아니라 판사가 왕법 국가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서구식의 어떤 그런 뭐 대륙법계니 뭐 그런 거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뭐 대륙법계냐 이 뭐 이제 우리가 이래 성문법을 따르냐 아니면 이제 미국처럼 어떤 판례법을 따르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판사가 왕법 국가예요. 한국은 그러니까 이 판례법이랑 성문법이 아주 이상하게 엮이면서 그 기형적인 국가야. 이런 나라는 보면서 내가 그걸 그냥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게 한국은 그냥 판사가 왕법 국가라니까. 판사가 왕법 국가야.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고 애들이 그냥 개판으로 판결을 때려버려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재명이 김문기를 비롯해가지고 자기 주변의 측근들을 모른다라고 했는데 모르기는 뭘 모릅니까? 명백한 증거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여기 보시면은 이재명이가 김문기, 유동규 씨와 함께 가까이서 함께 찍었던 사진이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처음 사진은 일부분만 확대됐다, 편집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저것들이 내세워요. 그래가지고 이 사진이나 자, 이건 넓게 전체 샷이죠. 이거는 그 중요한 가운데 센터에 있는 사람들만 따로 확대한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게 편집된 사진이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조작된 사진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나옵니다. 문제는 이재명 측이 이런 억지를 쓰는 것도 황당하지만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그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받아들여주는 조작된 거 맞다, 문제 있다라고 같이 헛소리를 해주는 2심 판사놈들이에요. 10명 전부 다 나오는 사진이랑 김문기 등등 센터의 핵심 관계자들 3, 4명이 이렇게 이재명 바로 옆에서 모여있는 이 사진이랑 뭐가 그렇게 다르냐고. 이게 핵심이 그게 아니잖아. 그죠? 이게 뭐가 그렇게 다른 건데. 뭐가 조작이에요 저게. 이게 그러니까 판사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재명을 억지로 쉴드 치고 변호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1처장이 김문기였죠. 이 김문기 씨를 그런데 재명이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자기 주변의 핵심 측근인데 이 사업을 할 때. 그럼 도대체 성남시장은 누구랑 일을 했단 말입니까? 사진 속에 과일을 고르고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웃기도 하는 그런 사진들이 여러분들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이재명, 김문기 이렇게 구글링 검색을 해보면은 사진이 굉장히 많다고 이런 게.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입니다. 이재명이 그러니까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함께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방문했을 때 그때 찍힌 사진들이에요. 그리고 김문기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 관계자였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 우파 전사로 변신을 해가지고 이재명을 폭격 중인 유동규 아저씨가 있죠. 자, 요즘 유동규 씨가 이렇게 유튜브 채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엄청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유동규 씨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으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당시에는 이재명 곁에서 핵심적으로 이 문제를 같이 일 처리한 적도 있는 한때의 측근이었단 말이죠.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재명은 세월이 흘러가지고 저 유동규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면서 엄청 미워하고 제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왜 그러느냐? 자기 약점과 자기 행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껄끄러운 거죠. 자, 그러면 유동규 씨는 갑자기 왜 그러면은 이렇게 우파 전사로 사람이 바뀌었느냐? 이재명을 비롯해가지고 저 좌파 정치권 인간들의 민낯을 봐버렸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저것들이 갑자기 남 취급을 하면서 고생했던 이런 측근들을 하루아침에 손절해버리고 헌신짝처럼 내팽개쳤죠. 배신 때려버리고 심지어 주변에서 같이 몇 년 내내 저렇게 출장도 가고 한때 좋았던 사람들 몇 년 내내 죽도록 충성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유동규 씨가 보니까 하나 둘 사람들이 목숨까지 잃었죠. 이 김문기 같은 사람들. 그 몇 년 동안 같이 그렇게 충성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목숨을 잃는 이런 거를 보면서 좌파들의 비열함에 대해서 치를 떨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인원도 얼마 안 되는 그런 수많은 출장 사진들, 뭐 같이 골프를 치거나 과일을 고르거나 마주보고 웃거나 술자리 회식 사진 등등 증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검색해보면 다 나온다고. 특히 대장동 개발 사업만 봐도 이거는 도저히 관계가 없을 수가 없는데
이재명이 어떻게 김문기를 모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오늘 무죄를 때렸던 2심 판사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들 스스로가 친민주당이고 정치 이념에 머리가 절여진 인간들이라고 스스로 광고를 때렸냐 이 말이에요. 판사들이. 노골적으로 판사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민주당 이재명 입장에서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내린단 말이야. 그들의 처지를 걱정하면서 이재명과 좌파를 노골적으로 구해준 거라니까. 저딴 게 그러니까 어떻게 판사들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오늘 무죄 판결 난 거 이게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니까. 대한민국 정말 위험하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시장이 모르는, 그러니까 시장 레벨에서 모르는 무슨 조그마한 시골 마을의 벽화 사업 같은 것도 아니고 조 단위의 돈이 오고 갔단 말이야.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미리 투자했던 특정 인물들, 화천대유 그런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미리 투자했던 특정 인물들이 100배 이상의 투자 수익을 올렸다고. 그죠? 800만원 1000만원 투자해가지고 막 100억대 자산가가 되고 이랬다니까. 수백억대, 많은 애들은 수천억대 자산가가 되어버린 게 이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은 과거에 지 입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대장동을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자부한다라고 지 스스로 저렇게 띄운 적도 있어요. 자기가 성남시장을 하다가 정치인 체급이 갑자기 크게 오른 게 저기서 어마어마한 자금을 형성해가지고 대한민국 정치권을 구워 삶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때 화천대유 사업해가지고 대장동 성남시의 공무원들, 검찰들, 경찰들까지, 판사들까지 어마어마하게 구워 삶았잖아요. 저 인간이. 공무원들까지. 원래는 민주당의 흔한 듣보잡 극성 좌파 일개 군소시장 따까리 중에 하나가 이재명이었는데 얘는 그리고 주류 운동권 출신도 아니었죠. 원래 비주류였다고. 근데 군소시장 따까리 중 하나였던 재명이가 대장동 사업 이후로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돈을 처먹이면서 경기도지사로 올라가고 대권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을 했다고. 딱 보면 보이잖아 이런 거는. 대법원까지 돈을 처먹였어요. 이거 전 성남시 비서관이라는 애가 말하는 거 봐봐. 대법원 라인이 우리한테 싹 있어. 우리가 대법원을 하고 있잖아. 그동안 작업해놓은 게 너무 많다.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면 저딴 소리를 해요. 대법원에 작업 쳤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저게 그냥 카더라, 음모론 이런 거 드라마 스토리가 아니라 대법원까지 돈을 처먹이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도 이재명이가 한번 정치 생명이 날아갈 뻔하다가 살아 돌아온 적이 있잖아. 그게 뭡니까? 그것도 화천대유 사건 아니야. 이재명 무죄를 줬던 대법관이 나중에 보니까 대장동 개발 핵심 기업인 화천대유에서 한 자리 헤쳐먹고 고액연봉 받고 고문료를 받고 그랬다잖아. 이런 걸 한번 보라고. 권순일이 이런 거를. 나라가 얼마나 개판이에요 이게. 제가 벌써 저게 2021년 뉴스 기사네. 제가 저때 당시에도 유튜브에 이거 막 여러 번 올리고 열변을 토했거든. 물론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까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또 하는 일이 유튜버다 보니까 매번 이렇게 수많은 뉴스 기사들을 취합하고 또 이렇게 또 대본을 짜고 자료 정리를 하니까 기억이 좀 오래 가는 편이에요. 스스로 이런 걸 만들다 보면 이게 좀 기억이 오래 가거든. 그 나라가 얼마나 개판이냐고.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보통 일반 국민들은 먹고 살기 뭐 바쁘시기도 하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래는 정치에 계몽령 사태 이전까지는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었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몇 달 지나면 이런 심각한 사건들을 자꾸만 까먹어버린단 말이지. 재명이가 대법원까지 구워 삶았던 이런 어마어마한 사례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진짜 개막장인 사건이잖아요. 윤석열이 만약에 그러니까 저랬다고 생각해봐. 살아온 인생이. 그 이재명은 그냥 걸어다니는 범죄 백화점이고 범죄 복합 쇼핑몰 그 자체란 말이에요. 이게 엄청 인기가 많은 테마파크야. 재명이가 걸어다니는 범죄 백화점이라고. 김문기를 모르기는 뭘 모릅니까? 왼쪽부터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유동규 본부장에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바로 본인의 모습에 저게 딴 사람이냐고. 2015년 1월에 찍힌 호주 뉴질랜드 출장 사진입니다. 저게 전체 샷을 해봐야 아까 보셨잖아요. 한 10명 정도의 사람인걸. 김문기, 유동규, 이재명 등등 당시 핵심 관계자들이 모여있던 서너 명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좀 보여줄 수도 있는 거지. 저게 뭘 그렇게 나쁘다라고 조작되고 편집된 사진이라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합니까? 아예 없는 사람을 합성해가지고 거짓으로 넣어놓고 그러면은 그런 거는 조작이고 잘못된 거지만 무슨 저딴 거를 가지고 사진이 편집된 거라 가지고 증거 효력이 없다, 조작된 자료다, 개 헛소리를 합니까? 그딴 것들이 무슨 판사고 재판을 해요. 그딴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런 소리를 하는 인간들이 무슨 판사야. 동네 중고등학생들도 웃겠다. 그딴 식으로 하면. 자,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그러니까 언급이 많이 나오느냐.
지금 여러분들 시간이 몇 년 지나면서 사람들이 자꾸 이걸 잊어버려가지고 그러는데 대장동 핵심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2021년 12월에 그때만 해도 뉴스가 떠들썩하게 나왔다고. 근데 이재명이가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야 되고 이 대장동 사업 같은 게 본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김문기 씨가 갑자기 굉장히 의문스럽게 목숨을 잃으셨다고.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이재명의 대장동 개발 사업을 비롯해가지고 각종 변호사비 대납, 법인카드 유용, 남북 경제협력 등등 이재명과 각종 관련된 이런 사건들, 핵심 사건들에서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자들, 참고인들이 돌아가신 사람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고도 왜 괜찮죠? 어떻게 이런 사건이 연속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까?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사건들이 정치 드라마라든지 뉴스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더라도 이게 진짜 말도 안 된다라고 할 만한 시나리오가 어떻게 이 엄청난 사건들이 6개월, 1년, 2년 시간이 지나갔다라는 이유로 별거 아닌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지고 넘어갈 수가 있냐고. 그 몇 년 내내 시간을 질질 끌어버리면서 지겹게 만들고 대한민국 썩어빠진 언론들, 586 언론 노조들도 쉬쉬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이게 그냥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만한 사건이 아니잖아. 답답해도 이게 그러니까 우파 정치권의 무능력과 이런 나약함이 답답해도 그래 못하겠으면 니들이 당해야지 우리가 홧김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놈이 대통령 되면 진짜 나라 개박살 난다니까. 이게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 우리가 무슨 삼국지 옛날에 그런 어떤 군웅할거 시대 난세를 바라볼 때처럼 아이고 그래 무능한 국힘당들아 정권아 제명이 저거 못 담그겠으면 그래 너가 이제 당해야지 어떡하겠노. 우리가 극할 수도 있지만 삼국지 평가하듯이 실제로는 근데 우리 국민들 민생 우리 일이라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넘어갈 일은 아니거든. 이게 범죄 영화보다 더 엄청난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제명이가 대통령 해먹으면 진짜 이 나라가 절단 난단 말이야. 고인 능욕하는 거 한번 보세요. 어쨌든 명복을 빈다. 특별히 드릴 말씀 딱히 없다. 나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어처구니가 없다. 이제 슬슬 화를 내줘. 사람들 여러 명 돌아가시니까. 검찰의 압박수사 때문 아니냐. 그게 이재명 때문이냐. 전 경기도지사 뭐 비서실장이 사망하고 이러셨을 때 이딴 소리 하는 인간이 진짜 사람이냐고. 왜 주변의 측근들이 자꾸 돌아가십니까? 왜 사람들이 자꾸 목숨을 잃냐고. 이재명의 어떤 불편한 진실, 깊숙한 내막, 그 깊은 약점들, 사업들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왜 목숨을 잃냐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면 이건 진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 오늘 그래가지고 이 무죄를 줬던 2심 판사는 이재명의 변호인 따까리 그 자체입니다. 김문기를 모른다라는 것도 무죄, 백현동 협박 발언도 무죄. 심지어 이거는 1심, 2심 재판에서 국토부와 전현직 공무원들이 수십 명이 나와가지고 그 관계자들이 협박 같은 거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참고인 관계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재명에게 불리한 어떤 얘기, 진실을 말했던 게 이거 말고도 사건이 되게 많아요. 재명이가 범죄 백화점이잖아. 근데 수많은 참고인 관계자들이 얘기를 해도 판사들이 그냥 무시를 해버린다니까 이거를.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됐던 사안들까지 전부 다 싸잡아가지고 무죄를 때려버리는데 여러분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예요? 정치 드라마 시나리오도 이딴 식으로 부실하게 쓰면 진짜 욕 처먹어요. 사람들한테. 시청자들한테. 이게 말이 되냐고. 그게 어떻게 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 근데 한국에선 이게 벌어지죠. 그래가지고 윤상현 의원도 뭐 최근에 잘 싸우고 있는 윤상현 의원도 이렇게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2심 재판 무죄 판결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법사의 오욕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이거 2심 재판부 판사들이 정말로 비겁한 정치질을 했고 사법 정의를 파괴한 테러 행위나 마찬가지다. 오늘 판결은 국민을 속인 정치 사기꾼이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또다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 허가증, 사기 허가증을 받은 것이다. 자, 모 판사가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감형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돌았었는데 그 설마가 정말로 현실이 되어버렸다. 참담하다. 좌파 사법 카르텔의 뿌리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걱정스럽다. 뭐 이런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들이죠. 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걸 보면은 다들 비슷한 부분들을 걱정하고 지적을 해요. 오늘 2심을 담당했던 3명의 판사들 중에서 2명이 순천, 광주 출신이 있기도 했었고 깨알같이. 자, 재판 과정에서부터 그러니까 뭔가 좀 편향적으로 돌아갔고 또 검찰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여러 번 보였다라고 하죠. 판사들이.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정말로 참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참 심각해요. 하다하다가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니까 판사의 뭐 출신 지역이나 우리 법 연구의 경력, 판사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까지 우리가 재판 문제를 바라보고 예측을 할 때 신경을 써야 됩니까? 진짜 이런 것까지 고려하고 걱정을 해야 됩니까? 원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라 꼬라지가 진짜로 그러니까 유사국가, 법치, 호소국가, 대충 국가 흉내만 내고 있는 코스프레 국가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요거 아까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26일 오늘 재판에 대해서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 별로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았다라고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자,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특히나 좌파 판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본인들이 마치 민주당 정치인 이해 관계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좌파 집단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자기가 편향적으로 판단 내리고 결정 내리고 행동을 해버린다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한국 사회 사법부 이런 판사들, 또 편향된 언론, 미디어 등등 사회 거의 전 분야가 좌경화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저는 여러 번 비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 최근에 이 심각한 걸 보세요. 진짜로 그렇잖아. 이 좌경화가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다고. 음모론이 아니라 진짜로 사회 요소가 다 잡아먹혀 있다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해요, 이게. 국민들은 그러니까 지금 눈을 뜬 국민들이 다행히 많아졌는데 권력이 없어. 우리는 계급장이 없다고. 사회 요소에 그러니까 합법적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싸우고 법치로 싸울 때 유감스럽게도 그런 어떤 법과 제도를 만들고 적용하고 해석하고 갖다 붙이고 판결을 내리는 인간들이 좌파가 요소에 너무 많다라는 거지. 언론도 그렇고 미디어도 그렇고 사법부도 그렇고 또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도 그렇고 심지어 이 정부의 경찰 고위 지휘관들조차도 지금 좌파가 얼마나 많아요. 대통령 불법하게 잡아쳐 넣으려고. 보시다시피 경호처 관계자들이 대통령 지켰다고. 경호처 관계자들을 잡아쳐 넣으려고 했던 그런 경찰놈들이 얼마나 많냐고 지금.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제가 오른쪽에 빨간 네모 박스 하나 추가해놨죠. 저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지금 한국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불신이 매우 깊은 상태입니다. 물론 아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뭐냐. 문제는 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그래 불신이 깊은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유감스럽게도 한국 사회를 아주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게 한편으로는 참 슬프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 현실을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이 나라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거니까 그게 한편으로는 참 슬픈 거 아닙니까? 나라가 실제로는 승승장구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망하는 길로만 골라서 들어가고 있으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자꾸 그러니까 둘러가고 어리석은 좌파들에게 발목이 잡히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슬픈 나라입니까?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계엄령 초반부터 계몽령 초반부터 대통령 편을 들었던 겁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차라리 이거 잘 됐다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왜 그러냐면 한국은 사실 그 정도의 어떤 극약 처방이 아니면은 답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의 강력한 처방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답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한국 사회는 그러니까 진짜로 여러분들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이성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 배경 지식과 시야가 조금 넓은 사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똑바로 바라보는 사람, 상식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눈을 뜨고 살기에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사회입니다. 자, 풀밭에 그 사람 한 무릎 높이까지 오는 그런 좀 꽤나 키가 큰 그런 풀밭에서 바닥에 엎드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저기 탑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 엎드려 있는 사람이랑 뭐 한 3층 4층짜리 돌탑이라도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보는 사람이랑 그 두 사람의 시야가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죠? 이게 그런데 모르는 시절에는 아무리 그거를 설명해 줘도 모르거든요. 너는 오만하다. 너는 오만하다. 너는 건방지다 이러면서 풀밭에서 바닥에 엎드려 있는 사람에게 3층 4층 그 돌탑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그 시야를 얘기해 주면은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모르는 시절엔 모른다고. 그거는 극우다. 너는 너무 극단적이다. 너는 세련되지 못하다. 어떻게 계엄령을 편들 수가 있냐. 이딴 소리를 하죠. 어린 것들이. 나만 합리적이고 완벽하게 깨어있는 깨시민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접근을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아, 물론 어린 게 아니라 사실 뭐 40대 영포티, 586 세대, 50대 뭐 심지어 가수 이승환이처럼 60대 이런 애들조차도 철이 없는 사람들도 있죠.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참 뭐 그래 나이가 많아도 그렇게 철이 없고 바보 같고 좌파 이념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고 그게 좀 안타깝다라는 거죠.
너는 극우다, 너무 극단적이다, 너는 세련되지 못하다, 반대로 나만 합리적인 우파다, 나만 완벽하게 깨어있는 깨시민이다, 이런 애들을 제가 또 인터넷을 보면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그런 애들을 보면은 정말로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그 동화 같은 순진한 세계관을 나도 지켜주고 싶어. 근데 지금 나라가 시급하단 말이야. 국가의 운명이. 지가 그러니까 좌파 손바닥 위에서 철저히 놀아나고 있는데 그런 거를 그때 그 시절엔 모른단 말이지. 탑 위에 올라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풍경을 어떻게 알겠냐고. 아직 지적인 소양과 경험치가 부족하고 좌파가 어떤 인간들인지를 모르는데 말이죠. 그러면은 싸울 줄도 모르고 대처할 줄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야, 그거는 너무 폭력적인 거 아니냐? 야, 그거는 너무 극단적으로 나간 거 아니냐? 야, 그거는 별로 좋은 토론 태도가 아닌 것 같다. 이딴 소리를 하는 거지. 좌파라는 적을 모르니까 걔네들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왜 우파가 강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자꾸 순진한 소리만 하는 거죠. 백분 토론만 하면, 웅변 대회만 하면 나라가 저절로 바뀌는 줄 알고.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할 때가 있지만 강력하고 억척스러운 태도, 전투력도 필요할 때가 있다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영상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이제 대놓고 2심 무죄가 떴는데 이런 나라 꼬라지를 보면 참으로 어떻게 보면 공포스럽습니다. 그죠? 대한민국의 미래가 진심으로 두렵고 걱정스럽습니다. 만약에 저 인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면은 이 나라가 진짜로 끝이죠. 두 번 다시 다음번 기회라는 게 그러니까 없거든. 좌파가 우리한테 기회를 안 준다고요. 선관위, 선거 시스템을 좌파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여론조사도 쟤네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 민노총 산하의 586 언론노조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지금도 다 모든 사회 전반을 장악하고 있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미디어 방송 권력으로 철저히 가로막고 있었는데 정말로 기적적으로 이번에 계몽령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젊은 세대들이 각성을 일시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길게 갈 수가 없어요. 구심점이 없고 지휘부가 없고 사령부가 없거든. 조직력이 잘 짜여져 있는 저런 좌파 세력하고 지금 이렇게 휘발성 있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모인 애국 우파 시민들의 결집도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조직력이 굉장히 딸린다고. 이렇게 사회 시스템 전체가 다 장악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정권까지 저것들의 손에 쥐어주면은 나라가 진짜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국 우파 시민들이 유튜브 채널 탄압당하고 SNS 탄압당하고 규제당하고 뭐 조금만 말하면은 야, 너 폭력 시위 부추긴 거 아니냐, 너 뭐를 부추긴 거 아니냐 이러면서 너 수사 좀 받아야 되겠다, 조사 좀 받아야 되겠다, 네 유튜브 채널에 네 SNS 페이지를 폐쇄해야 되겠다. 편향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계격파를 당하게 된다니까. 자, 한편 여러분들 그나마 뭐 제가 조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또 뭐 검찰에서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2심 무죄가 뜬 거 보고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이제 검찰에서는 또 당연히 비판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가서라도 뭐 끝까지 다투겠다라고 하던데 이게 참 뭐 나라 꼬라지가 그래. 뭐 이제 뭐 법과 규정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1심에서 유죄가 떠도 2심에서 대놓고 무죄로 뒤집어 버리고 이런 판이니까 뭐 이거는 그냥 2심에서 너무 엉망으로 했다라고 대법원에서도 이게 그러니까 빠꾸를 먹고 뭐 반려되고 뭐 이게 다시 손을 봐라 이런 거 오류다,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하고 뭐가 좀 되면 좋겠는데 뭐 검찰에서 일단 대법원까지 올라가가지고 다퉈보겠다라고 합니다. 그게 참 나라 미래가 걱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2심에서 그래가지고 솜방망 이런 봐주기 처벌이라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러니까 무죄가 떠버렸습니다. 그죠? 이건 많은 법조인들이 지금 충격을 받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이 그리고 또 대법원이나 헌재의 다른 판사들이 뭔가 좀 심각한 경각심이라도 느끼고 아, 이러다 나라 진짜 큰일 나겠구나, 이런 거를 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면은 좋을 텐데, 사실 시민혁명이라든지 국민저항권 이런 게 참 무서운 말이고 원래는 그런 단계까지 안 가면은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죠?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소신을 가지고 국가가 저절로 자정작용을 하면은 그게 제일 좋은 길인데 한국 사회에서 또 그게 가능할 것인가? 결국 국민과 시민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가고 분노를 하고 뭔가 액션을 취해야만 하는 그런 게 그런 상황으로 가야만 하는가? 참 안타깝다라는 거죠. 뭐 조금만 그래갖고 사람들이 뭐 말하면은 너 그거 폭력 시위 주도했냐? 야, 네가 주도했구나. 네가 주동자구나. 나라가 참 왜 이러는지. 그래서 다른 판사들이 이번에 아예 2심 무죄가 떴던 1심을 아예 개무시하고 이렇게 했던 깔아뭉개버렸던 이런 2심 무죄를 보면서 좀 대한민국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뭔가 경각심을 느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나라가 진짜로 참 갈 때까지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최근에 제가 뭐 영상을 좀 길게 올리고 있는데 뭐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대본을 작성하다 보니까 매번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또 그리고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대본에 없는 것들도 제가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